몸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감각에 대한 저항을 누그러뜨리며 몸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감각에 대한 저항을 누그러뜨리며 그 감각을 다정하게 알아차리고 경험할 때 우리는 통증과 함께 일어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몸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감각에 대한 저항을 누그러뜨리며 그 감각을 다정하게 알아차리고 경험할 때 우리는 통증과 함께 일어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명상 수행은 지금 몸에서 통증이 느껴질 때 특히 유용하다. 통증이 너무 심하면 언제든 명상을 중단하고 통증을 줄여서 당신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보라. 그런 다음에 다시 준비가 되었을 때 매 순간 깨어서 자각하는 이 마음 챙김 명상으로 돌아오면 된다. 편안한 장소를 찾아서 앉거나 눕는다.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이완하면서 자연스럽게 호흡한다. 천천히 온몸의 긴장을 차례대로 푼다. 이마와 턱에 긴장을 풀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양손에 힘을 뺀다.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히 이완한다. 불쾌한 감각에 저항하는 성향 때문에 열려있는 현존을 키우는 허락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불쾌한 감각에 저항하는 성향 때문에 열려있는 현존을 깨우는 허락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항하지 않으면 그 불쾌한 감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항하지 않으면 그 불쾌한 감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강렬한 감정으로 충전된 생각에서 깨어나 우리가 강렬한 감정으로 충전된 생각에서 깨어나 호흡 등 초점의 대상을 기억한다면 처음에는 바퀴축으로 돌아오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각 그 밑에 살고 있는 신체 감각을 매 순간 깨워서 자각해야 한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각 그 밑에 살고 있는 신체 감각을 매 순간 깨어서 자각해야 한다. 생각이나 정신적 인식은 무엇이든 그것에 상응하는 신체 감각으로 표현된다. 생각이나 정신적 인식은 무엇이든 그것에 상응하는 신체 감각으로 표현된다. 해탈에 이르려면 매 순간 깨어서 자각해야 한다고 붓다는 가르쳤다. 생각이나 감정에 동일시되거나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자유로워지기 위해 우리는 매 순간 깨어서 자신의 경험에 다정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세세하게 조사해야 한다. 짐은 나의 수요일 명상 수업을 들은 지 1년 6개월 정도 된 로스쿨 학생이었다. 어느 날 상담을 요청하면서 자신에게 지독한 강박적 사고가 하나 있는데 그걸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 약속한 시간에 그는 상담실 문을 열자마자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의자에 앉기가 무섭게 불쑥 말했다. 이런 것도 다루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적인 문제가 있고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고는 갑자기 말을 뚝 끊고 초조하게 눈을 깜빡였다. 그렇게 불이 나게 노골적으로 털어놓는 그의 모습에서 안간힘과 용기가 느껴졌다. 그를 안심시켜주고 싶었다. 격려의 뜻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나는 말했다. 더 자세히 말해보세요.
내가 최선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더 좋은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짐은 나를 보며 우울하게 웃었다. 좋아요. 그럼 말씀드리죠. 저는 새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녀는, 베스는 제 이상형에 가까워요. 똑똑하고 재밌고 상냥해요. 그리고 아주 매력적이에요. 짐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베스의 매력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듯 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는데 단조로운 목소리에 패배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문제는 베스와 그걸 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짐이 두려워하는 것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 능력이었다. 이 문제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진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했다. 그는 성행위를 갈망하며 그에 대해 강박적으로 생각했고 조루를 두려워하며 그에 대해 강박적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성행위를 시작하면 너무 빨리 사정하거나 아니면 흥분을 차단해서 발기하지 못하곤 했다. 극심한 수치심에 그는 여자친구를 차츰 멀리했고 결국 그녀는 상처를 받거나 화를 내곤 했다. 그러면 그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다. 베스에겐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도. 짐은 비통하게 말했다. 제가 섹스에 대해 그렇게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게 정말 싫습니다. 그걸 원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는 게 정말 싫어요. 바로 제 마음이 문제예요. 그게 저의 성생활을 망치고 있어요. 제 학업 능력까지 망치고 있어요. 소파에 기대앉으며 그는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우리는 2번 같이 잤어요. 그런데 예전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묻기는 했지만 해결책을 정말로 기대하는 표정은 아니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탐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짐은 명상 수업을 들어보긴 했지만 시도한 적은 아직 없었다. 그럼 해보죠. 제 머릿속에서는 그걸 벌써 골백 번도 더 해봤어요. 나의 안내에 따라 명상을 하면서 짐은 자신의 강박적 사고 밑에 깔린 두려움과 수치심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 감정을 접하자마자 재빨리 주의를 옮겨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저는 과거에 집착해요. 지금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는 매섭게 단정했다. 나는 그가 불쾌한 감정과 강박적 사고를 향한 자신의 가혹한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안내했다. 그리고 이 조사 단계를 혼자 행할 때는 고통스럽거나 원치 않는 모든 감정에 다정하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의 말을 속삭여 보라고 권했다. 짐에게는 이 일이 그야말로 난제였다. 몇 주 후 2번째 상담 시간에 짐은 혼자 명상을 행할 때마다 불쾌한 감정을 인식할 수는 있었지만 허락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다고 털어놓았다. 수치심과 두려움을 인식하는 순간 그는 과거에 겪은 당혹스러운 경험에 대한 자기 대화와 미래에 겪을 굴욕적인 경험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에 도로 빠져들곤 했다. 그러면 어김없이 자신을 비난했다.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 제가 뭔가 틀리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말했다. 제가 뭔가 틀리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뭔가 틀리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자 결국 짐은 이 수업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렸다고 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드디어 위기가 닥쳤다. 편안한 마음을 갈망하며 짐은 주의를 분산시켜서 강박적 사고를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찾아내려고 길을 쓰고 있었다. 호흡에 집중했다가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다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을 듣다가 마지막으로 소설책을 집어들었다.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절망하며 책을 접었다.
제가 달아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달아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짐은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드디어 항복했다. 드디어 항복했다.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드디어 항복했다. 그때 저의 정신적 화면에는 저질 포르노와 막장 연속극 장면이 마구 뒤섞여서 나오고 있었어요. 리모컨은 어디에도 없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게 확실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확실했죠.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것이 싸움을 멈추고 조용해지더군요. 강렬한 감정으로 충전된 생각들이 마음을 계속 지배하고 있을 때 짐은 현재에 존재하며 그것이 강박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자각했다. 짐은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드디어 항복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게 확실했죠.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것이 싸움을 멈추고 조용해지더군요. 강렬한 감정으로 충전된 생각들이 마음을 계속 지배하고 있을 때 짐은 현재에 존재하며 그것이 강박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자각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흐르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곧바로 인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감정에게 부드럽게 속삭였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자 놀랍게도 두려움과 수치심이 사라지고 깊은 외로움이 나타났다. 짐은 다시 괜찮아 라고 속삭였다. 두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마음이 갑자기 성적 환상에 빠졌다가 이에 이어 비난에 빠져들 때 그는 그것을 알아차렸고 괜찮아 라고 속삭였다. 짐은 성적 환상과 그에 대한 혐오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머물 공간을 계속 넓혀감에 따라 짐은 자신이 몹시 슬퍼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슬픔도 괜찮았다. 벌거벗은 채 이 순간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존재하는 느낌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벌거벗은 채 이 순간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존재하는 느낌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걸 깨닫고 그는 절망하여 책을 접었다. 제가 달아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도 알았죠. 짐은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드디어 항복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확실했죠.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것에 싸움을 멈추고 어떤 것이 싸움을 멈추고 조용해지더군요. 강렬한 감정으로 충전된 생각들이 마음을 계속 지배하고 있을 때 짐은 현재에 존재하며 그것이 강박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자각했다. 그리고 그 밑에 흐르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곧바로 인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감정에게 부드럽게 속삭였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자 놀랍게도 두려움과 수치심이 사라지고 깊은 외로움이 나타났다. 짐은 다시 괜찮아 라고 속삭였고 두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마음이 갑자기 성적 환상에 빠졌다가 이어 비난에 빠져들 때 그는 그것을 알아차렸고 괜찮아 라고 속삭였다. 짐은 성적 환상과 그에 대한 혐오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머물 공간을 계속 넓혀감에 따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머물 공간을 계속 넓혀감에 따라 짐은 자신이 몹시 슬퍼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슬픔도 괜찮았다. 벌거벗은 이 순간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존재하는 느낌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벌거벗은 채 이 순간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존재하는 느낌. 짐은 현재에 존재하며 받아들이는 방법을 발견했다. 생각에 갇혀 일일이 대응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잠깐 멈춰서 가만히 현재로 돌아와 존재한 다음에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모두 조사하라고 나는 짐을 격려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강박적 사고의 악순환을 끊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다음 몇 주 동안 짐은 자신이 싸움을 멈추고 이 순간의 경험을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경험할 때마다 강박적인 생각과 불쾌한 감정의 악순환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걸 발견했다. 매 순간 깨어서 미래의 실패에 관한 시나리오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마다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 단지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깨달았다. 그 시나리오의 내용을 믿을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몸이 느끼는 두려움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짐은 다시 현재로 돌아와 존재하면서 두려움까지 끌어안되 그것에 갇히지는 않았다. 이제 짐은 자기 자신에게 더욱 편안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베스와의 관계에 대해 묻자 소파에서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더니 시선을 떨구었다. 저희는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상담은 한 달 후였다. 짐은 일주일 전에 베스와 헤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지난 두어 주 동안 베스와의 섹스를 몇 번은 그야말로 그런대로 괜찮았다면서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종종 그는 성관계를 피했다. 뒤에 숨어있는 오래된 불안을 감지할 때 그러했다. 껴안고 키스한 후 베스 역시 거리를 둔 적이 두세 번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베스는 무거운 침묵을 힘들게 깨고는 짐에게 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해 이야기 좀 하자고 청했다. 짐은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모든 것을 로스쿨의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다. 그가 공부해야 한다며 일찌감치 일어섰을 때 베스는 문까지 배웅해 주지도 않았다. 집에 돌아온 짐은 정직한 자기 탐구에 나섰다. 무엇이 자신의 관심을 정말로 원하고 있는지 자문했다. 몸이 즉시 대답했다. 아픈 슬픔이 가슴을 채우고 목구멍을 조였다. 짐이 말했다. 그건 살면서 항상 느낀 외로움이었어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외로움과 슬픔이 있는 부위에 대고 물었죠.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고. 그랬더니 받아들여 달라고 대답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짐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내면의 귀를 기울이며 그날의 경험을 되살렸다. 그건 제가 저 자신에게 정직한 것처럼 베스에게도 정직해지길 원했어요. 짐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저는 완전히 겁에 질렸죠. 그의 마음은 당장 미래로 달려가서 자신의 성적 무능에 대한 수치심을 고백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다. 예의 바르고 상냥하지만 연민과 혐오를 애써 감추고 있는 베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건 불가능해. 집어치워. 차라리 지금 헤어지는 게 낫겠다. 짐은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베스와 헤어질 생각을 하자 무언가 쪼개지는 느낌이 들었다. 타라.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 눈물이 어렸다. 저는 위험을 감수해야겠어요. 짐은 그 자리에서 베스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다시 가도 되냐고 물었다. 베스가 그러라고 하더군요. 제가 전화할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처음에 베스는 말없이 소파의 한쪽 끝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하지만 짐이 입을 열자마자 그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러 돌아온 게 아님을 깨달았다. 베스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부터 그들이 나눈 대화는 짐이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자신이 느끼는 당혹감과 두려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는 가장 안전하고 다정한 손길이 그 감정을 보듬어 주고 있음을 확실히 깨달았다. 베스는 제가 그녀를 믿지 못해서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것에 서운했대요. 제가 그녀에게 관심을 잃었다고 오해했고요. 우리 두 사람 모두 거부당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이제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가늠하는 듯 짐은 잠시 침묵했다. 그날 밤 저는 누군가와 사랑을 나눈다는 느낌을 처음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끈질기게 살아남는다.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끈질기게 살아남는다. 라는 속담은 망고의 진리다. 강박적 사고와 그 밑에 깔린 강렬한 감정에 대한 저항이 그 사고와 감정을 오히려 강화한다. 저항의 격한 분노나 마약과 같은 물질에 대한 중독으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다. 짐의 경우에는 성적 무능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표출되지 않더라도 강박적 사고나 감정에 대한 저항은 작고 부족하고 분리된 자아의 우리를 가둬서 고통스럽게 한다. 짐이 깨달았듯이 강박적 사고의 최고의 치료제는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와 의지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실상의 진리에 귀의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한 생각은 그냥 한 생각일 뿐임을 매 순간 깨어서 자각할 때 우리의 정체성은 그 생각의 내용과 신체 감각과 무의식적으로 통합되지 않는다. 생각과 감정은 그냥 오고 갈 뿐, 생각과 감정은 그냥 오고 갈 뿐, 우리의 타고난 관용과 지혜와 자비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지 않는다. 한 생각은 그냥 한 생각일 뿐임을 매 순간 깨어서 자각할 때 우리의 정체성은 그 생각의 내용과 신체 감각과 무의식적으로 통합되지는 않는다. 생각과 감정은 그냥 오고 갈 뿐, 우리의 타고난 관용과 지혜와 자비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지 않는다.